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매일기보 55, 3방식 7방법과 원가법 계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3방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건물 하나가 있다. 그럼 이 건물을 공급하는 사람, 그리고 사는 사람, 수요자 입장,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돼서 가격이 결정되는 내용. 이 세 가지 측면의 내용을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럼 공급자는 만드는데 뭐가 된다? 비용이 든다. 그럼 아무리 못 받아도 뭐 이상은? 비용 이상은 가격으로 받으려 든다. 그래서 비용이 곧 가격이었죠. 이게 비용 방식, 원가 방식이었습니다. 수요자는 뭘 목적으로 산다? 수익을 목적으로 산다. 그러면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못가지만 수익까지만 가격으로 지불한다. 수요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은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발생될 미래 수익이기 때문에 과거 수익은 따지지 않고 미래 수익만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곧 수익이 곧 가격이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시장에서 비슷한 것이 거래된 가격이 10억이면 얘도 10억. 시장에서 비교해서 구한다. 비교 방식이었죠. 그래서 세 가지 방식, 비용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 3방식이 존재했던 거예요.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부동산의 가격, 가액과 임대차 활동의 가격, 임료를 계산하죠. 그래서 3 곱하기 2니까 6방법이 나오는데,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었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법. 그래서 얘가 더해지니까 몇 가지 방법이 나온다? 7가지 방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가 방식은 원가법. 원가가 비용이었어요, 여러분. 적산법. 적산법은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었죠. 임료를 뭐한다? 적분한다. 적산법. 분, 수익분석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이더라. 그래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 애들은 원가법으로, 적산법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비용성이 아닌 애들을 지워보면 2번이 지워지고 5번이 지워지겠네요. 그 다음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구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만약에 똑같으면 그냥 갖다 쓰면 되고, 다르면 사시찌개면, 부대찌개가 아니라 사시찌개면이었어요. 사는 사정보정, 시는 시점 수정, 찌는 찌역요인 비교, 개는 개별요인 비교, 면은 면적 비교였네요. 대상부동산과 사례부동산 비교할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감정평가 의뢰된 대상부동산이니까 개가 분자로 들어간다는 것. 처음 출발 100%부터 출발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우세 월등하면 더하고 열등 열세하면 뺐던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및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였죠?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법이었네요. 그래서 공시지가 비교법으로 되어 있는 1번과 3번을 주면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디귿은 이제 무슨 방식인가 이거죠.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이니까 수익자 들어있으니까 수익 방식이겠네요. 수익성의 원리에 착안한 것.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 시점의 감가 수정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를 할 때 언제 꼭 집어 얼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게 기준 시점이었습니다. 그럼 신발 들려서 감정평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조사를 완료해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된 가격이었죠. 그래서 기준 시점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된 가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감가수정액은 달아 없어진 것을 계산하는 거였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때 경과된 걸 따져보면 되는데, 감가수정 방법이 내용연수에 따른 방법에 정해진 액수로 까는 방법이 정해법, 정해진 비율로 까는 건 정률법, 적금 붙는 건 상환기금법이었죠. 그래서 슈렉이 아니라 유렉상이었어요, 여러분. 유렉상. 크기순. 그래서 정해진 액수로 까나가는 방법, 정액법에 의해서 내용을 볼 때는 정해진 액수, 균등 상가액을 구하는 게 포인트였죠. 그럼 전체 상각할 금액을 나누면, 전체 내용연수로 나누면 중요한 포인트, 전체를 전체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경과 내용연수, 잔존 내용연수로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전체 상가액은 중요한 건 다시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가치만큼은 달아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 금액이 전체 상가액이었죠. 그래서 잔존가치 존재 여부를 꼭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 그 다음 전체 내용연수는
곱게 전체 내용 연수가 얼마다라고 줄 수도 있지만 경과와 잔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둘을 더해서 구하셔야 된다는 것 꼭 비교를 해두세요. 그럼 이렇게 나누면 균등삼각의 정액이 나오는 거죠. 이 내용. 그래서 준공 시점을 확인해 봤더니 2009년이랍니다. 그럼 준공 시점 이꼬르 만든 시점이죠. 신축 시점 2009년.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2014년이래요. 그럼 얘는 몇 년이 경과된 거죠, 여러분? 5년이죠. 경과 연수는 5년이네요. 그 다음 기준 시점의 재조달원가가 2억이랍니다. 2억. 그리고 경제적 내용 연수는 50년이래요.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 연수 만료 시에 잔존가치율이 10%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문제를 꼭 이렇게 푸셔야 돼요. 전체 100%에서 재조달원가 100%에서 잔존가치만큼은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잔존가치 확인해서 10%를 빼는 거죠. 그럼 전체 삼각해야 될 게 90%가 되겠네요. 그럼 90%를 몇 년에 걸쳐서 50년에 걸쳐서 까니까 해마다 까는 비율은 정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1.8%가 되는 거죠. 전체 재조달원가에. 그럼 얘가 몇 년이다? 5년이 경과됐으니까 곱하기 5를 하면 얘는 9%가 나오겠네요. 경과 내용 연수 5를 곱했으니까 9%. 그럼 전체 재조달원가 2억에 9%만큼이 감가된 거죠, 여러분. 그럼 2억 곱하기 9%를 하면 18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문제 풀 때 2 곱하기 9를 합니다. 그럼 18로 나와 있는 건 2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100%에서 잔존가치율이 있다라면 그만큼 뺀 나머지를 전체 내용 연수로 나눠서 재조달원가에서 차지하는 정액의 비율을 구하는 문제, 이걸 구하면 정말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 다음 3번.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을 계산해 보래요. 이제 최종적인 적산가액을 구해보는 거죠. 그럼 적산가액은 달아 없어진 건가요? 달아 없어진 것 빼고 남은 것? 남아있는 것이죠. 잔존 가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수정부터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정액법이죠. 정액법이래요. 그럼 이제 만든 시점을 확인했어요. 2016년이네요. 기준 시점은 2018년이에요. 얘 왜 확인한다고요? 경과가 몇 년 지난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경과 내용 연수 2년 지났네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율을 구하면 되는데 경과가 2년이고 전체가 몇 년이니까 50년이니까 잔존은 48년이 남았겠죠. 이걸 확인하고 사용 승인 시점의 신축 공사비가 4억 원이랍니다. 당연히 적정하다고 나오겠죠. 근데 공사비 상승률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이 된대요. 매년 전년 대비 5%씩. 그 여기서 중요한 건 5%씩 상승이 되면 10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16년부터 17년까지 105% 한 번, 17년부터 18년까지 105% 또 한 번. 그러니까 1.05 두 번 곱해주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4에 곱하기 1.05 곱하기 1.05를 해주면 4.441이 나와요. 이것도 억 단위를 공 8개를 두들기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딱 계산해 놓고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잔존가치가 빵이랍니다. 그럼 100%에서 뺄 게 없네요. 100%를 몇 년으로? 전체 내용 연수 50년으로. 전체를 전체로 나눈다. 따라해보세요. 전체를 전체로 나눈다. 그래서 전체를 전체로 나누면 50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2%인가요? 2%가 나왔죠. 2%. 그럼 재조달원가의 2%만큼이 해마다 달아 없어지는데 얘가 몇 년 경과됐으니까 2년 경과됐으니까 4%만큼 달아 없어졌겠죠. 그럼 전체 100%에서 96%가 남았겠네요. 전체의 96%가. 그래서 지금 기준 시점의 재조달원가를 4.41로 구해놨잖아요. 곱해주면 96 곱하기 4.41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수치가 423.36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얘를 딱 곱하면. 그럼 숫자 배열이 423, 36으로 돼 있는 건 5번밖에 없잖아요. 제가 문제 풀 때 뭘 두들기지 않고 있죠, 여러분? 000000을 두들기지 않고 있어요. 얘를 두들기지 않고 이렇게 풀면 정말 쉽게 풀립니다. 근데 이걸 정상적인 풀이 방법이라고 해서 쭉 다 그 금액을 구해서 곱하고 빼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이 계산도 복잡해요. 제가 꼭 하라고 말씀드린 대로 보시고 반복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쉽게 문제가 풀릴 그날이 옵니다. 되셨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은 반드시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